아시는 분만 아시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만 계속 향유를 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유익한데요. 거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박사님, 영재교육기관에서 아까 도전적인 학습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프로젝트 위주로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아이들과 어떤 활동으로 시작해서 어떤 음, 정도까지 갔었던 거 그런 에피소드 좀 와닿는 부모님들이 주로 저런 활동을 하는구나 일반 네네. 학교하고 비교해서 말씀 가능할까요? 하나는 1년 내내 하나의 주제만 배우는 거였어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약용이라는 학과였는데, 근데 이렇게 1년 내내 정약용을 배운다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안 좋아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다양한 우리 아이가 배웠으면 싶은데 왜 여기는 정약용밖에 안 가르쳐?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실제로 그런 민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나눠서 이렇게 정약용의 생애를 배우면서는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동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채우고 정약용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실은 뭐 수원화성이나 거중기 뭐 이런 것들을 쭉 같이 연계하면서 역사와 과학과 뭐 문학과 예술과 모든 것들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흐름으로 큰 시각으로 학생들하고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정말로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도 이거는 한두 개 프로젝트를 떼워서 될 일이 아니다. 1년 내내 큰 호흡을 가지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정약용을 배웠지만 정약용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를 아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교육 과정에서. 그렇죠. 말 그대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주제를 던져주고 오렌지를 하나 던져주고 2시간 내내 했던 수업이 있어요. 오렌지 하나만 가지고. 오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100개를 써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수업들이 영재교육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뭔가 배워야 되는데 애들이 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수업을 보면 교사가 굉장히 성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긴 호흡의 수업을 학교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이건 오로지 학습의 주체가 학생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부연을 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영재교육기관마다 선생님들이 채택하고 의논해서 결정한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육과정에 비해서 초중등 학교는 국민 보통 수준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의 정한 교육과정이 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학생들이 수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짜여진 교육과정을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고 모두 다 지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재교육을 하는 거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좀 더 타고난 재능이 우수해서 정규교육과정 이상의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꺼내서 영재아들끼리 그 학습을 하게 하는데 지금 송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생이 주도하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총체적인 사고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도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 교육과정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성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정은 선생님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대략은 계획은 세우지만 학생들을 보고 또 학생들과 같이 의논도 하면서 그 안에서 찾아가는 교육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플렉서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깊고 또 넓고 그리고 좀 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뽑히고 나면 실제로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그런 것들 고려해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정규교육과정하고의 좀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뽑힌 아이들의 성향이 어떻지? 이 아이들을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게 되잖아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니까 훨씬 더 학생에게 맞춤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또 네. 볼 수 있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학생 맞춤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쪽이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영재교육 전공 주임 교수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들을 또 들게 되기도 해요. 이제 한 부분의 경우 이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영재교육원에 어렵게 해서 붙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실제 영재성이 있어서 정말 영재교육을 수혜하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의외로 아이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의외로 픽스된 형태로 네. 가다가 보니까 아이가 진짜 영재아인데 그 아이의 호기심이나 탐구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선행학습 형태의 영재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 교육기관을 가기 싫어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주도적인 아이인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모님이 너무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과정이 박사님이 보실 때 사람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긴 좀 뭐하지만 교육과정 운영 담당과 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책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열어놓는 수업을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 할 수 있겠지만 정규 교육과정하고 전혀 차별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영재교육은 저는 설계가 잘못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그것에 대한 보완은 또 있어요.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개인 연구도 하나씩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영재교육의 꽃은 프로젝트 학습과 개인 연구가 거의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은 이미 어느 정도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이고 개인 연구는 너가 평소에 관심사가 있었던 것들 한 가지를 정해서 스스로 연구를 하되 이제 선생님들이 멘토가 돼서 그 연구 과정을 서포트해주는 형태예요. 말씀하신 학부모님처럼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을 느끼신다면 그거는 개인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조금 더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재교육 교육과정을 짜시는 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내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영재교육 관련해가지고 내 아이가 좀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재능이 좀 있는 아이일 때 부모님들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부모님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특히 부모로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모 세대는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하기를 원하는 경험이라고 할까요? 아이한테 필요한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부모 세대가 아이였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 아이가 학습이든 학생 외적이든 갖게 되는 모든 경험은 부모의 주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좋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가 어렸을 때와 지금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러한 경험에 대한 좀 폭을 좀 많이 넓히시고 아이가 뭐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경험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먼저 접지 마시고 경험을 폭을 좀 넓혀주시는 게 아이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요즘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그러한 좀 경험의 확장성, 유연한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요구되는 사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좀 넓혀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아쉬운 건 독서예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학습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영상을 통한 학습과 활자를 통한 학습은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영상으로 학습을 하는 아이들하고 활자로 학습해서 그걸 영상화시키는 하나의 관계를 더 거치는 아이들하고는 그걸 확장하는 능력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영상이 아닌 다른 정보를 통해서 좀 정보를 입수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서겠죠. 이것 좀 습관을 아이들한테 들여주시는 건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그 독서 습관을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분명히 책 읽는 걸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지도를 하거나 얘기 들으면서
독후 활동에 너무 목숨 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왕 책을 읽었으니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까지 뒤에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데,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한데, 책 읽는 습관도 안 잡혀 있는 아이한테 독후 활동까지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먼저 지치고 독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독서를 좀 성화시키고 싶게 하시다면 독후 활동은 좀 차후로 미루시고 일단 책을 읽는 습관 먼저 좀 들이시고 난 다음에 독후 활동을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이 사실은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다방면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재 부모님들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아이가 너무 신변 잡기에 능하고 네. 그리고 살방미인이다. 네. 그런데 아이가 이런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자니 시간은 너무 없고 사실은 학업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네. 이것을 못하게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로서 참 고민이 됩니다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제 아이한테 이런 상황 겪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낼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시간에 아이하고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반드시 딱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게 하고 만약에 더 하고 싶으면 그건 너한테 달렸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그게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이걸 좀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바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방면을 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물리적인 시간을 부모의 잣대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내가 이미 어려움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강요로 인해서 포기한 거이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와 어머님이 이렇게 서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해야 되는 시간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시고 그 외의 시간에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해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이걸 다 하기에. 그러면 스스로 우선순위가 생기겠죠. 네. 그 우선순위를 부모님 판단으로 아이를 하지 말라는 게 네. 그 우선순위를 아이가 정하게 해야 나중에 네. 오히려 덜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와의 관계나 네. 마찰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웬만하면 다 해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대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습을 놓치면 안 되니까 마지노선은 아이와 함께 반드시 정하시고 그 이후의 시간은 너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뭐 예스맨이 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네. 요약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습관이 들고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은 아이가 하고 싶은 욕구나 관심사들을 자유롭게 허용해 줌으로써 아이에게 또 그런 부분들이 발산도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호기심을 다방면으로 표출할 수 있는 또 특히 미래 사회에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기회와 주도적인 자기 찾아가는 학문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중재가 잘 되어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아이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보니까 한때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 좋은 인재다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고 그게 지나고 나니까 한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좋은 인재다라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두 개를 잘 섞어서 한 분야에 정통하되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은 또 다 알고 있는 그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지식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좋은 인재라고 하고 있으니까 다방면의 관심사가 많은 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대신에 주종목은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은 좀 호기심이 남다른 경우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탐구하고 싶은 부분이나 관심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학력적인 부분에서 학교에서의 어떤 성적적인 부분도 기초학습력 부분에서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반복하고 학습해야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아이가 해나가는 습관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주도성으로 관심사를 또 펼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영재 아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의 고민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박사님,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 영재교육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오래 해오셨던 그런 전문가로서 꼭 이것만큼은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영재라는 개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재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가 영재이든 영재가 아니든 이 교육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가 영재일까 아닐까라는 그 고민은 잠시 접어두시고 일단은 그러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빗나가거나 삐뚤어진 교육열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좁은 관문, 필요에 따라서 넓은 관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관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도 충분히 도움이나 성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막 결과에 막 너무 그렇게 치중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배우는 게 있으실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 과정이라고 하시면 선발을 준비하고 또 네, 선발 전형에 그렇죠. 임해서 나 자신을 또 현타가 오는 거라든지 네, 다른 친구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목표의식을 네.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으로 부분이 살펴볼 충분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니어서 떨어진 건 아니라고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20명 안에 못 들어서 떨어진 거죠. 그건 완전히 네. 다른 명쾌해요. 개념이니까. 20명 안에 못 들어서. 네. 네. 정원에 못 들어서 떨어진 거지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닌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재다, 영재가 아니다를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쩌면 많은 학자들도 사실은 영재성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측면보다는 영재성이라는 좋은 잠재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주목하고 그 꽃이 피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소위 뭐 지능검사라든지 몇 개에 의해서 얘는 영재다, 아니다 를 굉장히 쉽게 단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재든 영재가 아니든 우리에게 관심사는 그 아이가 영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소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런 것을 하는 아이들과 함께 기회를 찾는 이런 기회로서 박사님은 영재 네. 교육을 꼭 한번 도전해보라라고 네. 한번 추천하시는 거군요. 네네. 아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박사님, 많은 분들이 영재교육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영재교육원에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영재교육에 선발이 됐을 때는 기쁘게 다니지만 네. 선발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되게 안타까워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을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즘은 사실은 다양한 채널로 자신의 그런 잠재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게 하나일 수 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이라는 것도 있지만 영재교육 자체가 사교육에서 이루어지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교육만 무조건 좋은 양질의 영재교육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공교육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 아이하고 지원을 하시다가 만약에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좌절을 느끼시고 좀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사교육기관을 통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뭐 나쁜 경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을 도전을 해보되 거기서 얻지 못할 경우에 또 내가 여건이 된다면 사교육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영재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꼭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다양한 창의 융합형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사교육비가
그러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스스로 어떤 해결책을 찾는 그런 네. 구독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보면 학부모님들 중에 이 채널을 통해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남겨주신 것도 봤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송 박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인가요? 채널 구성은 뭐 학생들 대상 탐구 영상하고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뭐 학부모 상담실, 뭐 사랑방 이렇게 해가지고 영재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뭐 리뷰를 올리는 것들이 있고요. 학생들 채널에서는 학생들이 집에서 간단한 재료들로 할 수 있는 만들기나 실험 같은 들을 이제 올리고 있어요. 이제 국산 채널들은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제가 기존에 했었던 영재교육 프로그램들하고 조금 접목을 시켜서 어떤 약간 다른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재 다이어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뭐 관련된 이슈라든지 재미있는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영재교육 시각에서 보는 뭐 이러한 것. 그렇군요. 지금 송 박사님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대요. 저희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도움이 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고요. 그래서 송 박사님 같은 경우도 영재교육을 계속 운영하셨던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교육에서의 영재교육을 하셨던 진짜 담당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영재교육적 체험도 있고, 네.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것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송샘의 영재 놀이터입니다. 송쌤의 영재 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면 나오죠? 네네. 네, 가셔서 한번 방문도 하시고 도움이 되시면 그 부분 구독도 하시고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수학이나 과학, 뭐 네, 정보 보통 이런 분야잖아요. 네, 그 제가 최근에 그 과학문화 거점센터와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지역에 있는 과학문화 거점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과학문화 거점센터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과학문화 거점센터. 네, 시도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시도별로 하나씩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학, 과학, 정보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모르셔가지고 네.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것은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오프라인, 온라인 다 운영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반 제가 지금,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네, 아마 뭐 서울이면 서울 과학문화 거점센터 이런 식으로 앞에 지역명을 넣고 검색을 네, 하시면 네,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점센터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그 네, 안에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인데 다 비대면 대면 다 있고 대부분 다 수요자가 신청을 해서 네. 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과학의 책을 나눠주거나 실험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실 때 들어가 보시고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신청하시면 거의 무료로 아마 운영이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네,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연령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 들어가서 예. 찾다 보면 우리 아이의 네. 연령대와 영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주 꿀팁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학, 과학 분야, 그러니까 과학문화 네. 거점센터에서는 주로 수학 분야에 네. 대한 거겠네요. 그리고 요즘은 혹시, 정보 관련 내용들도 심심치 않게 프로그램을 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안에 또 정보 관련해서도 네. 있나요? IT. 네. 그러면은 이제 IT 관련한 부분도 과학문화 네. 거점센터에서 할 수 있고, 또 혹시 그 외에 참고할 만한 또 다른 그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그거 말고 과학관에 사실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과학관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전국 과학관 길라잡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전국 과학관 과학관 길라잡이. 길라잡이.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과학관의 홈페이지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포탈 같은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곳에만 들어가면 모든 과학관에서 어떤 체험전,
어떤 뭐 특별 전시전,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 근처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 그렇죠. 아마 지도처럼 돼 있어서 지역 치면은 우리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과학관에서 하는 행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 기관에서 하는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뭐 제가 말한 거점센터나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아시는 분만 아시니까 그렇죠. 아시는 분만 계속 향유를 하시는 거죠, 그거. 그렇죠. 아유,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전국 과학관 길라잡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무한상상실을 같이 운영하는 곳들도 좀 많이 네, 그런 있잖아요. 곳들도 많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생각한 것을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3D 프린터를 활용한다든지 네. 다양한 정보 관련한 것들도 많이 배우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송영준 박사님, 송 박사님은 수학, 과학, IT 분야의 영재교육을 직접 다 운영을 하셨었고 또 프로그램들도 개발도 하고 판별 도구까지도 개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고급진 그런 지식과 정보를 주시는 실질적인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시간 좋은 정보 주신 송영준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자주 뵈어요, 송 박사님. 오늘 좋은 기회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죠. 아주 네. 제가 굉장히 아끼는 또 저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